네,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영 박사를 모시고 의학과 과학, 교육, 기술, IT 등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핫한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슈퍼소닉 초음속 항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슈퍼소닉 항공기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콩코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20여 년 전에 마지막 비행을 이제 하고는 사라지고 말았었는데 이 슈퍼소닉 초음속 항공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콩코드가 마지막으로 비행을 하고 사라진 지가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요. 슈퍼소닉의 시대를 막을 내렸다. 이제 그때 그랬는데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그때 당시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기억나시죠? 이 코가 길고 뾰족해가지고 네, 그 영국하고 프랑스가 합작으로 내놓았던 비행기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1969년에서 2003년 사이에 상업용으로 이용된 슈퍼소닉 비행기 2대 중 한 개가 바로 콩코드입니다. 네. 운영비도 엄청나게 비쌌고요. 또 이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완전히 실패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우리 그 항공계도 지난 1년 반 동안 팬데믹 동안 보면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죠. 아무도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이산화 탄소排량 이런 것들도 이제 엄청나게 압박이 가해지는 현실인데 요새 와서 이 슈퍼소닉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슈퍼소닉 그러면은 우리 학창 시절에 기억나신 거 그 음속 기억나시죠? 1초에 340m. 이거보다 빠른 걸 갖다가 마하라 그러죠. 마하 1. 네,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음속 속도 조금 높은 것도 넘어서 이것보다 5배나 빠른 것을 또 하이퍼소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분야의 리더가 붐소닉스라는 회사인데요. 네. 지난 10월에 이 자기들이 만든 그 슈퍼소닉 비행기를 데몬스트레이션을 가졌는데 그 비행기 이름이 오버처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것이 지금 음속의 2.2배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2026년에 선보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 항공계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비행기 이 속도 있지 않습니까? 속도 면에서 보면은 이 기술이 지난 50년대, 60년대 이후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음속을 단순히 깨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지금 놓여있는 시간 장벽을 깨겠다 하면서 그들이 내놓은 비행기 디자인도 약간 간소화가 되고요. 네. 아주 대형 비행기가 아닙니다. 승객 뭐 65명에서 한 8명 정도 태울 정도 사이즈에 지금 존재하는 상업용 항공기 속도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빠를 것이라고 하고요. 그들이 이렇게 빨라지면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휴가 갈 때도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고 뭐 비즈니스라든지 인간관계가 모두 바뀔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여기다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도 아니면 뭐네요. 네. 이 콩코드 비행기 하면은 저희 어렸을 때요. 그 어린이 장난감으로 선물을 많이 줬어요. 아주 그랬었어요? 네네, 굉장히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요. 특히 남자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주고받고 뭐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혁신적인 개발이나 변화도 놀라운데 이번 팬데믹 기간이요 개발과 연구에 속도를 가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콩코드를 개발하게 된 데는 지금 항공계가 이 팬데믹 동안 처해 있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쪽으로 관심을 두는데 좀 자극을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네. 이 콩코드 그동안 있던 콩코드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다 발전을 시키는 것인데 이 콩코드 항공기를 재구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었던 그때 당시를 변화시켜서 그걸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게 만들고 또 친환경 차원에서는 이것을 좋게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콩코드 비행기가 나왔을 때 그 비행기 티켓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쌌어요. 포인트인데요. 1990년대 이 왕복 티켓 하나가 한 사람당 $12,000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달러로 바꾸면 $20,000 정도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이들이 말하는 절대 여행 트래블이 아니다. 이런 건 뭐 인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현재 제작되는 슈퍼소닉 비행기 항공 티켓은 아주 현실성 있게 현재 우리가 내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기 티켓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들의 그 장기적인 목표는 자기들이 개발한 항공기가 뭐 세컨드 제너레이션, 썰드 제너레이션 거칠 즈음에 가서는 아주 이 말 정말 짜릿한데요. 지구상 어떤 곳이라도 4시간 내에 갈 수 있고 $100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00요? $100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이들도 이번 팬데믹이 이런 슈퍼소닉을 생각하게 만든 이 기대치 않았던 보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소닉을 항공기에서 받아들이게 크게 자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기는 노선도 많이 단축시켰고 없앴죠. 네네. 그리고 보잉 777이나 뭐 에어버스 A380 같은 대형 비행기는 많은 수가 처분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슈퍼소닉이 새로이 등장된다면 항공기 디자인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조금 아까 박형경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요새 뭐 항공기 중간 좌석 채운다 그랬는데 네네. 이제는 이 비행기는 아예 중간 좌석도 없이 만들고요. 또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도 그런 면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비행기장 그 공항의 게이트가 굉장히 다닥다닥 좁은데 이런 와이드 바디 비행기는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는데 이런 것 차원에서도 볼 때 이제 앞으로 그들이 제작하는 이 날렵한 비행기는 잘 어울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슈퍼소닉 비행이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승객들에게 주는 장점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건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느껴지는 건데요. 비행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물론 지금 팬데믹 같은 데는 비행기 안에 날아가는 시간이 적으니까 뭐 바이러스 감염의 두려도 좀 줄어들고요. 4시간 미만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2시간, 16시간 가는 장기 노선은 가기가 불편하니까 돈 많이 내고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타서 뭐 누워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4시간 미만이라면 빨리 날아가서 도착한 곳에서 그게 집이든 호텔이든 제대로 된 편하게서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싼 티켓을 구입하고 이런 것에서 이제 반대로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긴다기보다 이제는 비행 중 그 신선함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함 또 쉼터가 되는데 이런 초점을 놓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슈퍼소닉 하면 이 오래된 구식 기술만 생각하고 엄청나다, 뭐 비싸다, 환경적으로 테러블이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제 기술은 아주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알루미늄의 카본 파이버의 뭐 컴퓨터들은 최첨단으로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그 슈퍼소닉 같은 게 현실적으로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 귀에 쏙 들어왔던 그 표현이 4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 그리고 $100. 그러게요. 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정말 이런 변화는 진짜 혁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설렙니다. 그러게요. 네. 이 제작비도 그렇고 환경적인 차원에도 그런데 네. 그 우리가 항상 그 환경적인 차원 얘기하다 보면 이산화탄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기술에는 이 비행기가 슈퍼소닉 비행기가 비행하는 도중에 그 대기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비행기가 흡수하고 이거를 액체 연료로 변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태워가지고 다시 비행기 뒤로 내뿜는다는 겁니다. 와, 정말 그러니까 놀랍네요. 이 이산화탄소가 돌고 도는 사이클이죠. 정말 기발하죠. 예. 이 이산화탄소를 뿜어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떠 있는 것을 이용한다는 이런 사이클인데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시라큐스 대학의 이 분야의 정말 전문가인 션 오키프라는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은 예전에 그 에어버스 그 회사의 회장을 역임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말도 참 재밌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무모해 보일 정도로 대담한 목표라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또 이분은 동시에 모든 그 혁신이라는 데는 이런 대담한 목표가 필요한 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좀 조금 무모해 보이지만 그것을 믿고 추진하는 데서 어쩔 때 생각지 못하던 결과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와 걸림돌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 거기서 나오는 그 열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이 열은 지금 현재 그 비행기의 엔진을 다 녹아버리게 만들 정도라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앞으로 몇 년간 이 금속 과학 분야에 혁신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님이 지적하셨고
그런 이런저런 거를 다 보았을 때 본인 의견에는 앞으로 그 2개나 3개 정도의 혁명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한 20여 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았네요. 근데 이 분야에도 경쟁사가 있다면서요? 경쟁사가 또 있네요. 이 에리온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플로리다주에 있는데 이 회사가 말한 건 더 짜릿합니다. 2020년대 말에 가서 그들이 비행기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은 게 LA에서 도쿄까지 단 3시간 미만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이 서울도 포함되겠죠. 이들이 말하는 에리온 AS3이라는 이 음속의 4배 이상 가는 마하 4 플러스가 되는 이 비행기인데 5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 7,000 너리컬 마일 속도로 날아간다는. 근데 이 사람들도 멋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구 어느 곳에서도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슈퍼소닉, 우리의 시작점이라고 했고요. 그들은 이 한계선이라는 걸 초월하고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 정도냐 하면 보통 이 마하 3에서 5 사이를 연구 중인데 이것이 시속 2,300에서 3,800마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상업용 비행기 날아다니는 속도가 시속 한 500에서 600대거든요. 그럼 이 지금 비행기보다 한 7배 정도까지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스피드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너무나 다르다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거 2050년까지는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지금이 시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이제 갖고 있는 파트너들 이름이 아주 거대한 이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엔진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GE이고요. 비행기 그 항공체 동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라는 회사고 또 세 번째는 유명한 허니웰 아시죠? 허니웰이 파트너인데 이곳은 사실 그동안 공군 군사 항공기 최고 전문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허니웰은 앞으로 이제 비행기 내부의 모든 디스플레이나 센서나 이런 컨트롤 디자인을 담당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기억나시죠? 이 콩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그 붐이라 그래가지고 큰 소음이 나는 거였는데 이 붐을 조절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회사가 뉴욕의 대규모 회사 출장 많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것을 적용을 해봤더니 결론을 보니까 한 사람당 1년에 142시간을 절약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이만큼 줄여준다는 것이죠. 원래 이 슈퍼소닉이라는 말이 그 초음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음속보다 빠르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이 슈퍼라는 것은 뭔가 위라는 것이고 이 소너스라는 건 사운드를 말해서 슈퍼소닉, 음속보다 빠르다는 의미인데 이게 20세기 초에는 슈퍼소닉 그러면 이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주파수보다 높은 소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이것이 이제 요새 와서는 그 초음파, 얼트라 사운드로 이제 불리게 됐고요. 이 콩코드 이 회사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슈퍼소닉보다도 하이퍼소닉, 이 음속의 5배 빠른 이상까지 지금 질주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전 세계 3시간, 4시간이면 다 가고 아주 우리 죽기 전에 이런 게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비행기를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생각을 하면 또 시간도 가지기도 하고 좀 그런 어쩐 낭만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뭐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뉴욕까지 3시간 만에 왔다. 그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4시간, 5시간 넘어가면 좀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또 그런 대로 재미가 있었는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신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